반갑습니다. 인생기획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정보란의 링크 주소를 따라 자소서 그리고 면접 비법 노트 영상에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항목은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험을 기술해달라고 역시 천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항이죠. 그래서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좀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실패의 기준을 정의하는 6가지 관점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절대 그대로 따라 쓰지는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을 참고하는 수준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혹시 이미 본인이 생각해 둔 게 있으시다면 그거 쓰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이 실패의 기준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뒤에 나올 실패 경험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얻은 인사이트가 무엇인지를 요약하는 게 본인의 실패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철학적이고 멋들어진 표현으로 실패에 대한 기준을 딱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어지는 경험들이 앞에 요약된 부분들과 일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장 큰 실패를 겪었던 경험을 어떻게 요약해서 이렇게 실패를 정의할 것인가. 그러니까 경험이 먼저고 그 다음으로 실패를 정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6가지 관점을 먼저 정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대략적으로 어울리는 소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설득이 되신다. 그리고 나한테 부합되는 경험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을 조금 인용해서 참고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실수를 묵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격증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총 5과목을 각각 패스해야 하는 자격증이 있다라고 합시다. 예. 그런데 나는 2번 연속으로 떨어졌어요. 아마도 2번째 과목에서 점수가 미달된 것이 원인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2번째 과목을 보강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2번째 과목이라고 해서 내가 노력을 게을리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아, 요번만큼은 2번째 과목이 유난히 어렵게 나온 거구나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다음 시험을 그대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2번째에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꼼꼼히 한번 채점을 해봤죠. 열받으니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번째 과목에서 한 문제 차이로 점수가 미달되어서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 떨어졌을 때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똑바로 내 약점을 들여다볼 용기를 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한 거예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뇌피셜에 의존해서 그냥 잘 되겠지.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이런 희망을 가졌다는 것이 사실 경험과 인사이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회에는 위에서 언급한 단계들을 거쳐서 결국은 극복을 해냈다. 이런 사례가 만약 여러분께 있다면 이 항목의 소재로서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이라는 것은 목적의식이 결여된 행동의 총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영혼 없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의 사례를 들어서 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6년 동안 해군 장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인생 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3년 차 때 상관의 횡령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제가 목표로 했던 어떤 표창장이 무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저는 그때 어떻게든 내가 다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무려 1년 동안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시고 다녔어요. 군 생활에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느끼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계처럼 주어진 일만 처리하고 더 이상 내 자신을 발전시키거나 주변을 챙길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 없이 시간들을 흘려보내게 되죠. 대안을 찾기보다는 그냥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요. 그래서 목적의식 없이 행동만 하게 된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시간들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군 생활이 싫어지고 도망치고 싶어지게 한 겁니다. 이걸 요약하면 그냥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적의식이 결여된 행동의 총합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뚜렷한 목표가 없는 도전, 이런 경험들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내게 주어진 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 알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결국은 뻔히 예상될 만한 실패를 겪었던 그런 사례들을 언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전문가로부터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얻어내야 한 지향점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통함으로써 알아냈어야 됐어요. 이런 노력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성공에 가까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그런 교훈들이 들어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슬럼프를 극복해냈거나 실패 경험을 딛고 일어섰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먼저 실패 경험에 대해서 철저히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은 성공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분위기가 앞에서 얘기한 것과는 조금 다르죠. 어쨌거나 저는 실패의 크기가 모여서 성공의 크기를 좌우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련 경험을 골라내게 된다면 작은 실패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시간적이거나 비용적인 면에서 가장 큰 실패로 기록될 뻔했는데 나는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크나큰 성공으로 이뤄낼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끄집어내시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실패 경험들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랬는데 몇 번이나 실패를 거듭했던 그런 사례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그래도 작은 부분 무엇 하나라도 얻을 게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 결국 이런 작은 노하우들이 모여서 커다란 성공으로 상황을 역전시켰다. 이런 흐름이 이 항목에서 기술되어도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서 전화위복, 권토중래, 고진감래 이런 것들과 좀 맥락을 같이 할 만한 그런 사건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이라는 것은 문제를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겁니다. 혹은 문제인식을 하면서도 그대로 순응하는 거예요. 불합리한 제도나 불평등, 부당한 요구, 관행이나 관습 이런 것들에 아무런 저항감 없이 흘려보낸 시간들은 명백히 실패한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하고 넘겨온 일들이 직접적으로 커다란 실패를 야기했던 사례가 있다면 괜찮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자세라는 것은 바로 용기라는 거죠. 기존의 관행이나 관습을 뒤집을 만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변의 비난에도 맞서야 하고 설령 내가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적응의 시간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시행착오라는 과정을 반드시 겪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과정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 나를 믿고 지지해 줄 사람들을 빨리 찾아서 설득해내고 그들과 함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상황을 역전시켰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소재가 있다면 적어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다섯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인정받았다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고 해도 만약 그 안에 있는 작은 부분들을 소홀히 했다면 함께 했던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다음번에 다른 일에 도전하려고 할 때 나와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가시적이고 당장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그런 따위의 어떤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란 건 그 안에 있었던 디테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이제 뒤이어서 나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아마도 가장 무난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주변의 평가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황으로 아는 채로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낭패를 봤던 그런 사례가 있다면 충분히 실패했던 사례로 써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뒤이어서는 이런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협업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때의 실패 경험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처음에 알지 못했던, 나는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것들은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닐 뿐더러 실패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교훈을 얻었다는 점에서 6가지의 관점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실패를 정의한 제 나름대로의 관점 6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실패 사례를 고를 때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이런 것에서 위반되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사례들은 당연히 내가 아무리 교훈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사례로서 써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실패 사례를 쓰라고는 했지만 당연히 실패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 그리고 다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를 극복했느냐, 혹은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냐, 이런 스토리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진하게 저는 실패했고요, 패배자고 후회합니다, 이런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